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가짜 지문 찾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지문을 연습을 해보시면 아마 실제 시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출제됐던 기출문제 위주입니다. 자, 1번 공인중개사법은 법 제1조죠.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공신력을 제고하는 게 아니죠. 공신력 제고라고 해서 X입니다. 공신력 제고가 아닙니다.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공신력 제고라고 해서 X가 되겠습니다. 1번 정답은 X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용어의 정의에서 중개라 함은 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했는데 그 밖의 권리가 빠져서 X입니다. 그 밖의 권리도 포함되어야죠. 기출문제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뿐만 아니라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병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중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밖의 권리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되죠. 환매권도 포함되고요. 유치권을 이전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물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런 거 다 포함되죠. 그래서 매매, 교환, 임대차뿐만 아니라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중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지문입니다.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 중개 행위를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업으로 한 경우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했는데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중개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된 업무가 컨설팅이라 하더라도 중개를 업으로 했다면 중개업에 해당됩니다. 업이라는 것은 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중개업에 해당됩니다. 직업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반복할 의사가 있는 것을 업이라고 합니다. 직업이 되겠죠. 직업. 컨설팅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업으로 했다면 반복적으로 했다면 업이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는 게 업이죠.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했다면 업은 아닙니다. 불특정 다수여야 합니다. 계속 반복하거나 또는 반복 의사가 있어야 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개업공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여 현재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현재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게 틀렸네요. 용어정의 법조문에 있는 그대로 말해야 됩니다.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입니다. 등록을 하고 아직 한 건도 못했다 하더라도 개업공개사죠.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법인인 개업공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법인에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을 적용받는 일반 중개법인이 있고요.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5번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개사의 중개업무만을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네, 틀렸습니다. 보조도 할 수 있고 중개업무도 할 수 있고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무만 보조하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개업공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예, 보조는 보조만 할 수 있고 소속공개사는 중개업무도 할 수 있고 보조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지문입니다. 중개보조원이란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중개사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했는데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 말이 빠져가지고 X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입니다. 공인중개사로서 보조하는 자는 소속공개사에게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6번도 X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번 지문입니다. 개업공개사가 거래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모두 중개 의뢰를 받아야 하며 거래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의한 일방 중개도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했는데 해당됩니다. 해당하지 않는다 X입니다. 개업공개사가 거래 쌍방 당사자 모두로부터 의뢰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거래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의한 일방 중개도 중개에 해당된다.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7번도 X고 8번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중개의 대상이 되나 그 저당권의 설정이 금전 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중개의 대상이 아니다 했는데 중개의 대상이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일단 X가 답이 되겠고요. 우리 개업공개사님들 은행에 융자 알선하면 은행으로부터 0.3% 정도 커미션을 받는데 그 커미션을 받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개보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은행 융자를 알선하면 건저당 설정하고 융자를 해주죠. 그러면 그 건저당 설정 알선 대가는 중개보수입니다. 그래서 개업공개사는 받아도 되는데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은행 대출을 알선하고 커미션을 계속 받아 먹으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다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8번도 X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중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항상 간판을 내걸고 있는 상태에서 단 한 번 중개 행위를 하여 보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처벌되지 않는다 했는데 처벌됩니다. 그래서 X입니다. 즉 간판을 달았다면 그건 직업성이 인정됩니다. 간판을 내걸고 하면 중개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간판 속에는 손님 오면 손님 받을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9번 X고요. 10번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업공개사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X입니다. 주관적, 우리 객관식 시험이죠. 주관적은 주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주관적이고 객관적은 손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중개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냐면 중개행위라는 말은 법조문에는 없는데 손해배상 때문에 중개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중개행위와 관련된 손해는 개업공개사가 배상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상. 그러나 중개행위가 아니면 개업공개사는 책임이 없죠. 가령 소속공개사나 중개보조원이 퇴근해가지고 나이트클럽에서 부킹하다 싸움을 해가지고 손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그건 중개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개업공개사가 손해배상을 할 책임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직원이 계약금 중도금을 받은 걸 떼먹고 도망갔다면 판례에 의하면 그건 중개행위이기 때문에 사장님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